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빵꾸노트 재난 쪽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난관리론이라는 걸 저희가 배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제가 재난관리법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재난관리론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재난관리론 같은 경우는 뭐 분산관리, 통합관리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법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3조 정의가 나와요, 그죠? 재난이란 해가지고 다음 강목의 것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태풍, 홍수, 호우 쭉쭉쭉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쭉쭉쭉쭉 나와 있고, 얘가 무슨 재난이에요? 자연재난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쭉쭉쭉쭉쭉쭉쭉쭉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게 들어갔다, 이제 다중운집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볼게 이런 거라 그랬죠, 여기 자연우주라던가 여기 인공우주가 좀 구분해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얘가 무슨 재난이에요? 사회재난. 이거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학습을 좀 하면 제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거 무슨 재난입니까? 해외 재난이죠. 그죠? 그리고 재난관리 정의 중요하죠. 재난에 뭐를 하는 겁니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죠? 얘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재난관리라고 얘기하죠.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안전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안전관리라고 얘기하죠. 안전기준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이나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거다.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진 않았어요, 그죠? 그 대통령령은. 근데 저희 본문에 있긴 해요. 책에 있긴 한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다음 강목의 기관을 우리 뭐라고 하냐. 여기 갔을 때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그죠? 이름이 책임기관이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복구, 이런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자, 요게 이름이 뭐예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임기관과 뭐가 있다, 지금? 주관기관이 있다. 두 가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행령 별표에 가보면 이제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유형별 주관기관이 지금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자연재난일 때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누가 되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잘,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이제 출제가 되면서, 그죠? 내년 시험에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바뀐 걸로 잘 정리를 해주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주항공청, 과기부, 요게 또 공동대응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우주물체, 우주전파, 이런 것들 들어갔다라고 했었고, 행안부, 낙뢰, 가뭄, 폭염, 한파, 풍수해, 자, 조수 제외예요. 왜냐하면 조수 같은 경우는 여기 해수부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이 행안부에서 많이 담당을 하네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들, 그죠? 근데 특이하게 황사, 이런 것들은 환경부 쪽에서 하고요. 그죠? 모래바람 날아오는 거. 하천이나 호소 등 조류 대발생, 이런 것도 이제 환경부 쪽에서 한대요. 적조나 해파리, 그죠? 적조나 해파리. 이런 것들 나오면 해수부고요. 조수는 또 여기가 보면 해수부예요, 그죠? 그래서 조류나 황사는 환경부고요. 조수는 해수부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됐죠? 자, 그리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사태를 담당을 한답니다. 자연재난 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재난 쪽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일단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그냥 읽어보시고, 아, 이건 교육부다, 아, 이거는 뭐 외교부다, 이렇게 쉽게 가시면 되는데, 교육부는 아마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교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죠? 교육시설이나 어디요? 어린이집. 됐습니까? 자, 근데 교육시설 뒤에 가보면 화재, 붕괴, 폭발, 다중, 그죠?
화붕폭다라고 보셔도 되고, 뭐 화붕다폭, 그죠? 이런 걸로 인해, 자, 얘를 우리가 화재등이라고 얘기한대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대. 그냥 화재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재등에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아셨죠? 그 정도는 보셔야겠죠. 그래서 교육시설이나 어린이집 들어가면 교육부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근데 결국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이나 어린이집. 뭐 화재등을 빼놓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요. 요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과기부 같은 경우는 방송. 자연재난 쪽에서 구분된 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아까 가보면 여기 과기부 쪽에 갔을 때, 그죠? 우주항공청 쪽에 갔을 때 자연우주와 우주전파가 여기 들어가 있었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그치? 자연재난은 제외한 방송통신재난 들어가 있고요. 연구실 전파, 이런 것들, 방송통신이나 연구실 전파. 여기는 이제 화재등이란 말이 없긴 하지만 화재등이 빠져 있지만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또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과기부와 우주항공청에 가보면 여기 인공우주물체. 자, 아까 자연우주물체는 앞쪽에 여러분들 자연재난 쪽으로 따로 분리됐기 때문에 여기는 인공우주물체 해가지고 또 두 개가 공동대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 주한외국공간, 동그라미, 해외, 동그라미, 그죠? 이런 애들. 법무부, 교정, 보호, 소년, 치료과목, 그죠?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외국인,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법무부래, 법무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죄 짓고 가는 곳, 그죠? 죄 짓고 가는 곳 쪽은 법무부 쪽에서 이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국방, 군사시설,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그죠? 이런 것도 국방부. 이렇게 짝지을 수 있으면 돼. 짝지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뒤에 화재 등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화재 등이 또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이런데, 그죠? 그거를 구분한다기보단 그냥 어디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지, 어떤 종류의 재난인지 그걸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승강기, 그죠? 고장, 정보 시스템 장애, 청사 화재 등, 그죠?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 들어간대요. 승강기라던가 정보라던가 청사,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공동 대응하는 건 꼭 보십시오. 두 개. 행안부와 경찰청, 행안부와 소장청, 소방청. 행안부 및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무슨 피해다? 대규모 피해다. 대규모 피해. 그죠? 대규모 피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 다중운집 인파사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다. 행안부와 경찰청. 행안부 및 소방청은 소방대상물이나 위험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의 화재. 여기는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다. 이거는 꼭 보셔야지. 두 개는 꼭 보십시오. 특히 소방 쪽은 당연히 보셔야겠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자, 문체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야영장, 6.2 공연장, 체육 이런 거. 야영장, 6.2 공연장, 체육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농립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가축 전염병, 저수지, 그죠? 저수지 같은 거 잘 보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죠? 농수산물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는데 수산물은 제외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보셔야죠. 왜냐하면 수산물 쪽은 또 밑에 들어가거든요. 밑에 가보면 따로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나 주유소, 에너지, 그죠? 점포, 전기, 제품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치시고. 노인복지시설 대규모 피해,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그리고 감염병 이런 것들은 다 보건복지부가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질병청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 더 공동 대응으로 들어가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환경부, 댐, 미세먼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댐, 미세먼지, 수도, 먹는 물, 그죠? 그리고 뭐 화학 제품이나 살생물, 화학사고, 오염물질, 맞죠?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 들어가 있다. 산업통상부에서 얘기하는 발전용 댐은 제외한데 발전소 같은 건 제외하고. 자, 먹는 물의 수질오염은 또 제외한데 이런 거 제외 같은 건 좀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가보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건물, 공항, 공동구, 도로, 그죠?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철도, 항공기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해수부 같은 경우는 수산물 도매시장이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수산물 쪽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항만, 해수욕장, 그죠? 해양사고, 해양오염은 또 제외다. 됐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이 여기 들어가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자, 요거는 공동대응은 잘 보십시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특이하죠. 여가부 청소년복지시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금융위원회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읽어보시고. 방사능 나오면 원자력 안전, 국가유산청, 요거는 문화유산이나 자원유산.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산림청, 사방시설의 붕괴, 파손, 이런 것들은 이제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거 방지하는 산사태 방지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불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겠지. 산불은 좀 잘 보셔야겠지. 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좀 많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많은데 시험 문제가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좀 체크를 최소한은 그냥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 그래요? 긴급구조라고 얘기하죠. 그죠? 긴급구조.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긴급구조기관에는 이런 애들 있죠? 그죠? 청군서가 있고, 그리고 해양에서 발생한 정난 같은 경우는 청청서. 그죠? 그래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이런 데가 이제 긴급구조기관이죠. 그리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 운영체계,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우리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재난관리기준이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요거 알고 계시라 그랬죠? 얘 이름이 안전문화활동이라는 애죠. 안전문화활동. 교육, 훈련, 홍보를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 안전문화활동. 안전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대표적으로 그죠? 세 사람을 얘기한다.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 얘를 우리가 재난관리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재난관리 정보에는 재난상황 정보가 있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난상황 그리고 동원 가능 자원 정보라는 게 있고 시설물 정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리 정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꼭 암기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미 간부기출이나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나와 있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게 나와 있고 자, 얘 이름이 뭐예요? 국가 핵심기반. 그죠? 국가 핵심기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심의기구 중에 이제 중앙위원회라는 곳이 나오죠. 자,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국무총리. 맞습니까? 그리고 간사는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 위원은 중앙행정기관회장 또는 관계기관 단체회장이 되며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은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맞습니까? 여기 7번째가 아니고 여기 3번째, 그죠? 왜 7번째라 그랬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또는 안전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이게 여러분들 채우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포들 들어가죠. 선포. 재난사태 선포라던가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특별재난지역. 그죠? 그래서 재난사태라던가 특별재난지역.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런 재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다 중앙위원회에서 뭐 한대요? 심의한대요. 그죠?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의무보험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이런 내용들. 일단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대행. 국무총리가 일을 못하면 행안부 장관에서 어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재난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간사를 대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그죠? 조정위원회죠. 그럼 여기는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었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간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사무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줄여서 재난본부장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조정위원회는 왜 만드는 거예요? 중앙위원회에 올라갈 것을 미리 한번 검토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라던가 또는 아래 사무를 진행을 한다. 아래 사무를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이거 아까 업무조정 사항 있었죠.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었고,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 협력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 이건 뭐냐면 원래는 어디서 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거죠. 어디요?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사전 검토를 해서 위로 올려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집행계획. 그죠?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지정. 이 두 가지.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앙위원회에 뭐 하는 사항이래요? 보고하는 사항이래. 요거 잘 보십시오. 상부에 꼭 보고를 해줘야 된대. 이 심의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라던가 또는 국가 핵심 기반이라던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종합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또 다른 겁니다.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이 정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두는 건 아니지만 둘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실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난본부장이 하고요. 설치 목적은 조정위원회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0명 내외의 그죠?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각 지역별로도 위원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역별에도 둔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위원회, 시군구 구청장, 그죠? 우리가 얘 소속으로 시군구 위원회라는 걸 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고 시군구 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그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조입니다. 재난방송협의회입니다.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두는 게 있고 시도나 시군구에 두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중앙재난방송협의회라는 곳이 있고, 자, 그리고 시도나 시군구에 두는 게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그래서 이게 이제 시도나 시군구에 둘 수 있다, 또는 중앙위원회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몇 명?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몇 명이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와 지역재난방송협의회가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곳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과 뭐에 대해서? 복구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들? 대응과 복구. 근데 이 복구에 이제 수습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우리가 중대보원이라는 걸 설치한다 그랬죠. 중요하죠, 그죠?
자, 중대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설치한다? 행안부에 설치하죠. 그죠? 행안부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누구다?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겠죠. 그죠? 그리고 해외 재난일 때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해외 재난을 담당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중앙 방사능 대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방사능 재난이라는 걸 담당을 하더라. 그죠? 그리고 차장은 이게 보세요. 행안부 장관 지명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국무총리가 행안부 대신에 뭐를 할 수 있다 또? 본부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이랬을 때,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죠?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을 대행했을 때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해외 재난일 때, 원자력 안전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그죠? 방사능 재난일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본부장이 중앙방사능 대책본부장이었는데 여기 권한 대행이 됐을 때, 국무총리가 들어갔을 때 차장이 되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 상이하다. 그죠? 원래는 본부장이 차장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그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죠?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본부. 자, 이거는 주관기관에 장애한대요. 그리고 수습본부는 이래서 설치한답니다.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곳이 있네요. 그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우리가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걸 설치한대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도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부장은 여기 가보면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곳이 있네요. 그죠? 자, 어떻게 설치한대요? 상시 설치한대, 상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상시에도 계속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장관이 설치하고, 그죠? 시도나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설치를 한답니다. 중요하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설치 목적.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설치하는지. 아셨죠? 이거 청이나 본부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상황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방법에서 배우는 119 종합상황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에 대한 어떤 안전을 감시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설치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런 것들을 꼭 둬줘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방송이라던가 통신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장비 운영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 전담 인력과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도 갖추어 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와 있어요? 4가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여러분들?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5년 세워서 통보해주고, 5년마다 세워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다시 제출을 한다. 제가 이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특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요거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누가 세운다? 국무총리가.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통보해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그거를 통보한 걸 보고 뭐를 작성한다? 기본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국무총리에게 어떻게 한다? 다시 백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기본계획을 다 종합을 한다. 그래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넘겨준다. 그럼 이거를 누구 심의를 받는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의 소관사항을 책임기관의 장들에게 다시 넘겨준대요. 맞죠?
그래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는 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 잘 알고 계시라 그랬죠? 재난대책과 요 안전 뭐가 있는지. 엄청 많긴 한데 이런 것들. 그래서 생활, 교통, 산업, 시설, 범죄, 식품, 안전.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안전 취약계층까지 해서 요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 자, 결국 근데 시험 문제에는 요 국무총리 5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정도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저는 요 정도지 않을까요? 요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자, 그리고 23조입니다. 23조. 자, 이건 무슨 계획이래요, 지금? 집행계획이래요, 집행계획. 그럼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조정위원회 쪽에 넘겨준대요. 그럼 조정위원회 쪽에서 누구 승인을 받는데? 국무총리 승인을 받는데. 그지?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누구 심의를 받았어요?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자, 얘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행계획이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보냐면 거기 예방단계를 한번 볼게요. 예방단계. 그 예방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25조의 4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재난예방조치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럼 재난예방조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총 몇 가지? 9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럼 예방단계에서 예방조치라는 걸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예방조치사항이 좀 많지만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정비한다. 그죠? 그리고 예측이나 예측 정보의 제공 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을 한다. 맞죠? 그리고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미리 교육이나 훈련, 그죠? 그리고 예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홍보를 한다.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그죠?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안전관리 규정에 제정을 하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국가 핵심 기반을 미리 관리를 해라. 핵심 기반을 미리 관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조치를 해줘라. 대상 지역. 그지? 이런 조치를 해줘라. 그리고 재난방지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를 해라.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들어갔네요.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십시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재난 예방 조치 사항이다.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방 단계의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나오는 예방 조치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자, 26조에 가보면 뭐가 나온다?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거 지정이랑 지금 여기 갔을 때 취소권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고요. 어디 심의를 거친다 그랬어요? 그렇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 다른 국가 핵심 기반에 미치는 연쇄 효과라는 걸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얘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그죠?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이라고 되어 있죠. 복구의 용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7번에 가보면 행안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핵심 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죠?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 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자, 27조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지정 및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대요. 그죠? 그래서 특정관리 대상 지역에 대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나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관리,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은 또 책임기관의 장이랍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특정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예방 단계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책임기관의 장은 자, 이런 지정과 조치 결과에 따른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보고하고 통보하냐면 행안부 장관에게. 그리고 내가 특정관리 대상 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했을 때, 그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뭐 수시안전점검이 있지만, 수시는 안 나올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정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BC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여긴 괜찮은 곳이니까, 안전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월 1회죠. 2등급은 월 2회,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네, 재난방지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단계가 예방 단계고,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그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꼭 종사자 교육이라는 걸 받아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사자 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긴급안전점검이라는 게 나와 있죠? 행안부 장관이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 대상 지역 및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안부 장관은 다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어때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30조 긴급안전점검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예방 단계에 들어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긴급안전점검이라는 걸 하고, 긴급안전점검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 재난 예방을 위한 뭐를 해야 된다? 안전조치라는 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전조치 3개 알고 계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걸 실시를 해줘야 되고, 안 좋으니까, 그죠? 안전진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시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보수보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위험요인이라는 걸 제거하더라. 위험요인의 제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32조 정부 합동안전점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예를 편성한다. 정부 합동안전점검단이라는 걸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33조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행안부 장관은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라던가 주요 시설물의 설계 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내놔라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예방 단계예요, 지금. 재난관리 실태 공시할 수 있대요. 시장군수구청장. 근데 이 3호는 시도지사도 할 수 있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다. 실태 공시라고 나와 있죠? 지금까지 나왔던 게 다 무슨 단계다? 예방 단계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대비입니다. 재난관리 자원관리 대비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물품 재난, 재산, 인력 등의 물적, 인적 자원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재난 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유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하는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을 뭐 책임기관의 장이래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운영자는 누구래요? 행안부 장관이래요. 행안부. 그죠?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가 재난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다? 행안부 장관이다. 그죠? 그래서 뭐 재난 분야 용어 정의 및 표준 체계 정립,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원칙, 재난 경감 상황 관리,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들어가 있죠. 34조의 4.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의 작성 활용. 자, 이거 누가 한다? 책임기관의 장이 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 타이틀 정도 보세요. 여기는 뭐 긴급통신수단 마련, 자원관리, 재난관리 기준, 그죠? 뭐 활동계획 작성 활용 다 대비 단계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다 대비 단계죠. 그래서 얘가 좀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고 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들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가 이제 이름이 뭐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죠. 그죠? 맞습니까? 다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안부 장관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대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문서다. 자, 이름이 뭐예요?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다. 이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과 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합해서 또 작성할 수도 있대. 두 개를 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가 적혀 있는 문서다. 얘 이름이 뭐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다. 그죠? 그래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 매뉴얼 등의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종류 세 가지 꼭 알고 계시고 매뉴얼은 대비 단계에서 작성을 한다라는 거. 다중이용 시설 등의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훈련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위기 상황 매뉴얼 같은 경우는 요 세 사람이 작성하고 관리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매뉴얼이죠, 그죠? 매뉴얼이고 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행안부 장관이 체계를 갖추고 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랍니다. 요거 대비 단계래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그죠?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대비훈련 실시, 그죠? 이런 것들 다 대비 단계다. 다 대비 단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예요. 요게 대비 단계가, 그죠?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대비 단계도 일단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매뉴얼 작성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제 재난 대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건 뭐다 이제?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죠. 앞쪽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대응이라던가 또는 뒤쪽에 이제 복구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뒤쪽에 대응부터 해서 이제 복구까지 한번 또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